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자 사업자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며 본 공청회가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용산 상봉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천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질문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거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아니요, 저 지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궁금한 게 수도권 간역철도 비노선 초안 협의를 누가 한 겁니까? 12협의예요. 누가 개최한 겁니까? 누가 승인하고 누가 해서 이 초안을 만들게 한 겁니까? 형님 일단은 아니 누구냐고요?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거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 누굽니까? 아직 인사말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인사만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중재를 하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라고. 아는 거 같아서 보는 거야, 아는 거. 안 왔잖아요, 그분들. 국토부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승인협의회에서 국토부가 개최를 하고 국토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이거 초안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잘못돼서 공청회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안 오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공청회 하는 게.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승인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승인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법령 네. 법령 찾아서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그 평가협회 아니 그 승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확실히 부족해서 선생님의 답변을 전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야죠. 우선 지금 의견 진술자 분들과 사업자 측 의견 진술자 분들 소개를 드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니 그거는 공청회는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주최자가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국토부가 나왔냐고. 국토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승인평가 협의 국토부 나왔냐고요. 네? 해결이 안 되는데 뭐 하냐고요. 해결할 수 있어요? 승인평가 협의회 누가 승인을 하고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당신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원인을 장관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청회를 하냐고요. 제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알다고 공청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지금 승인협의회 무슨 아니 주최자가 없는데 무슨 공청회를 해요. 그거 빨리 조한 승인해준 사람 빨리 오라고 하세요. 국토부 나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무산됐는데 또 똑같은 시나리오잖아요 지금 시나리오 자체가. 이해했어요. 전국 위반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시간 잡아먹으러 온 거냐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듣고 오라고요. 자, 이거 죄송합니다. 주재자님, 제 얘기 어느 정도 이해 가십니까? 이거 초안이 저희는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설명회도 5분 만에 무산이 됐는데 그 하자를 승인해준 주최자가 안 나왔어요, 오늘이요. 그럼 뭐하러 해? 지난번에도 주최가 없어가지고 다시 하기로 한 건데 또 안 나온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이 뭐 장난이야? 아니 하긴 해줄 사람이 없으면 뭐하러 하냐고. 원희룡 장관 데리고 오라고. 국토부 아무나 들어와. 뭐 얘들 장난하는 거야?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아니, 설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까, 그러면은? 아, 우리 주민은 뭐 절로 보는 해결을 누가 거야? 할 건데? 언론부가 뚫어나가려고. 이거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계산합시다. 아니야. 계산은 안 되고 들어는 봐야 되는데. 들어는 봐야 되는데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답이 두 사람 돌려라고 우리 제자니까. 여기 초안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초안 7페이지. 하고 법조 하시니까 법조 이야기할게요. 7페이지 보세요.
자, 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청회 개혁 추진 경인 경인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제 2024-39로 중간에 표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 2023년 7월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고 문제 보관 이렇게 돼 있고 그 바로 밑에 방금 우리 저기 말씀하신 2003년 8월에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략 검증이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을 작성하시고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아니 초안이 국토부나 이쪽에 그 중앙기관에서 하지 않는데 공청회를 여기 계신 분들이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시라고 환경영향평가 제출이 마시고. 승인한 사람 누구냐고요? 심의한 사람. 왜 없어요? 거기 답변에는 국토부가 했다고 답을 받았는데요. 그게 네. 그 네. 마이크로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크게 있어요. 콩깍이요? 네, 일단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공개를 하는 게 어떠실까요? 어차피 공청회를 부산은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무사를 왜 하냐고 네, 이런 사람도 맞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일단 진행을 하자는 얘기. 그럼 언제 오는데요, 그 사람? 그러면 간략하게 아니 담당자가 안 오는데 공청회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여기 다 일하는 사람들 빨리 전화 다 문 닫고 왔는데 이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국가 철도 공단입니다. 아니 승인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초안 승인한 사람이 영향평가 초안은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협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기관과 전문 그렇죠, 기관의 그렇죠. 그거를 의견을 듣는 단계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니 의견을 관계기관 왔냐고요. 그거를 듣고 그거를 승인을 해야지만 초안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자한테 그 하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원희룡 장관님 알고 있고 원희룡 장관에 대한 뭐 까가 있겠죠. 그분들이 왜 안 오냐 이거죠. 국토부 소속이요.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러세요. 지금 여기에 국토부가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공단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시작 전에 일단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먼저 안내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GTX-B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기 시스템 밖에 중에 있고요. 기본기를 안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해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GTX-B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건강사회를 조사하면서 마스크를 썼는데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GTX-B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공단 이국가소도 공단이 사업 시행자이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저희 공단이 작성을 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현재 환경부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를 초안을 만들고 승인해준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부장님이 하신 거예요? 초안 작성은 저희 환경영향평가 대행 승인자예요. 대행 작성에 대해 일단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공단으로부터 대행을 받아서 작성을 했으며 제출은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공단으로 제출해서 공단이 국토부로 제출을 하고 국토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환경 영향 평가가 개판인데 그걸 왜 국토부가 승인해 주냐고요. 현재 승인이란 절차는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제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견만 들었다 이거잖아요. 국토부 의견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저희가 한 번 양보할 테니까 진행하세요. 네, 그럼 우선 오늘 공청회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좌장으로 주제를 맡아주실 동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김동욱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시행자 측 의견 진술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김준걸 부장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철도공단 지연희 부장님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동일기술공사의 최안식 전무님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동명기술공단의 김승현 전무님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최상민 전무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윤혁진 상무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 전문업체인 한국소음진동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측 의견 진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리시 의회 김용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갈매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승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갈매신도시 연합회 이상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리시청 최수춘 균형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리시청 김의규 환경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내용과 사업 노선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공청의 개요, 그 다음에 사업 노선 순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또 광역급행철도 비호선 농탄 상무 건설 과정인데 위치는 농탄구 한강로부터 경기도 구리시 원입니다. 전체 연장은 24.3km, 본선 기준으로는 19.9km, 중앙선 연결선 기준으로는 4.3km가 되겠습니다. 설계 속도는 최대 200km고요. 표정 속도는 한 8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고요.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을 해서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를 하고 혼잡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체 GTX B 노선은 인천대 입구부터 마하선까지 전체 13개 정거장이 위치를 하고요. 연장은 82km 정도 됩니다. 저희 구간은 재정사업 구간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용산 정거장부터 해서 구리시 갈매동 인근, 그 다음에 이창동 인근이 공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노선 현황입니다. 전체 연장 관련해서 4개 공고에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4공구가 설계서가 해당이 됩니다. 구리시는 본선 기준으로 터널, 그 다음에 토고, 그 다음에 배차, 뉴타입 구간을 해서 전체 한 1km 정도 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평양평가법에 따라 철도 건설 사업 중 길이가 4km 이상인 경우에 평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4.3km가 저희 노선이어서 평양평가 협의를 따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계획입니다. 20년 1월 기본계획 착수 이후로 21년 8월 전략방향평가 협의를 완료를 하고 22년 3월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이후 23년 1월부터 방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14일 날 구리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로 올 12월에 방향평가 본안서를 제출을 해서 내년 2월에 본안 협의를 완료하는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 실시 근거입니다. 주도법령으로는 환경평가법 25조, 동법 시행령 40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이제 3개 항목 정도가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공청회 주민의견 제출을 하신 분 중에 30분 이상이 공청회를 요청을 하시거나 의견 제출하신 분의 50% 이상이 공청회를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이제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가 실시가 됩니다.
저희 VC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공청회 결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총 제출된 의견 순으로 41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그 중에 2분이 이제 공청회 개최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이제 한국 마석간 셔틀 열차 운행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길이 관련된 부분,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 비율, 그 다음에 GPX 비열차 운량 조정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구리시 6단지, 그 다음에 이창소 인근의 철도소음 측정 관련된 사항, 마지막으로 구리시 소음 예측 용역과 결과가 상이한 사항이 주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은 마치고요. 그 세부 노선 관련된 부분은 설계사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그 기본 설명은 지난번에도 했고요. 굳이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까 화면상에 나타났던 주요 쟁점사항, 의견사항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했던 거 그만합시다. 네,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은 배제하고요. 아니 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한기구역 변경하실 겁니까? 한기구 설치 관련된 지금 초안에 나온 한기구를 변경 예정이 있습니다. 구리시에 1도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구리시구간에 한기구가 원래부터 계획된 건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변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구간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네, 1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주재장님 주관 하에 이제 주재자이신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여러분.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시에 주민 공청회 주제로 맡았던 공주대학교 김동욱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화면 좀 꺼주세요. 제가 주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9월 14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들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원래 순서는 지금 6분의 대표로 모신 의견 진술자님들께서 각자 의견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고 이에 따르는 부분을 사업자 측에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통적으로 2가지 문제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에 해당하는 소음 관련 문제, 그리고 설계에 따르는 발매역 정차에 관련된 부분, 그 외에 기타 열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전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한 분 한 분께 오히려 지금 다 일일이 이 지리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시 재차 듣고 하기보다는 지금 답변이 좀 우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3가지로 지금 요약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측의 답변을 듣고요. 이후에 이 답변에 따르는 추가 질문들을 또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선은 환경 분야에 대한 소음 관련 아니요, 발매역 정차부터 듣고 싶습니다. 어느 거요? 발매역 정차요. 자, 발매역 네, 정차입니다. 네, 그거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발매역에 대한 부분을 그럼 우리 공단 측에서 한번 답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 공단의 GTX 부장 김준걸입니다. 갈매역 정차는 저희가 이제 GTX B 사업이 민자 구간하고 재정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천대입구에서 마석까지 구간 중에서 용산에서 성공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구간에는 이 갈매역이 저희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갈매역 정차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달 말경에 그 GTX-B 민자 사업 구간에서 주민설명을 아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경기도의원 백현조입니다. 조금 질책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구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때 혹시 참석하셨었나요?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재정 구간이기 때문에 구리시 입구까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갈매역하고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그 마인드 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 나온 의견들을 국토교통부에도 이제 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답변하는 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구간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 이게 철로가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연장이 되는 거고 재정 구간이다라고 하더라도 구리시 경계선 안까지 들어오죠.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시의회에서 이 부분 승인 안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도 일절 행정행위 못하는 거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10원 한 장 못 들어가게 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일절 협조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재정 구간만, 즉 서울 구간만 담당을 하는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쪽 제가 민자 구간이 그리고 특히 갈매역의 정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부분 아니다. 그 마인드 가지면 이 사업 못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서 구시청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분께서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정부 입장이 여태까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이제 우리 또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GTX A, B, C 노선 빨리빨리 진행을 하라. 이건 지시입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국토부가 철도 공단이건 간에 일을 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국토부 장관도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H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 수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국토부 장관의 다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국가 입장이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 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하되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추가로 해서 하라라는 게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구간 아니니까 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9 담당이라고 했었나요? 절대 앞으로 어떠한 사업도 못합니다. 기억하시겠죠?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국토부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국토부는 상관이 없다. 아까 그런 말씀 했었었는데 제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절차상. 그런데 여태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국토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작년 10월 11일 이 보도자료입니다. 그 신도시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을 해가지고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단기 계획 중에 집중관리지구, 일반관리지구, 중장기 관리지구가 있는데 이 집중관리지구가 뭐냐면은 교통서비스 하위지구고 그 다음에 그 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지역,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지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은 알고 계시죠? 구리시 갈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그래 모르고 오셨어요?
이거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중기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역신설,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나오는 연장, 춘천까지의 연장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국토부 대도시권 방역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발표된 거 좀 말씀드릴까요? 올해 2월입니다. GTX 개통 후에 국토부 지자체와 힘을 합친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 GTX가 지나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철도국장들이 TF 구성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뭐 언론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도의원이라서 도의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지사한테. 요점이 뭐냐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B 노선은 구리시 지역 선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구리시 관내는 무정차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매역을 정차시켜 주도록 도지사가 나서달라라는 질의였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던 건데 요거 그대로 도에서 왔던 그 내용의 사본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TF에 참석했던 그 경기도 철도국장의 답변인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 노선이 구리 갈매역 정차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지속 건의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국토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은 국토부 지자체 국장급 GTX 협의회에 2차 회의 2023년 6월 9일 참석해서 경기도는 갈매역 정차를 건의했다. 경기도 입장은 갈매역 정차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때 갈매역 정차가 안 되면은 이 민자구간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재정구간 공사 못 들어가고 개통 못 하게 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구리시의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구리시 굉장히 애절하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이 문서는 뭐냐면 구리시에서 도지사, 부지사, 그 다음에 도의원 대표들한테 만날 때마다 구리시가 제출을 하면서 갈매역 정차 시켜달라고 했던 문서거든요. 여기에 무슨 내용 들어가 있냐면은 구리역에 들어가는 비용 구리시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가난한 걸로 소문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28%예요. 3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가지고 구리시가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재정자립도인데 1,000억 원, 1,200억 원 돈을 내서라도 갈매역에 들어가는 돈을 구리시가 내겠다라고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실무자다라고만 말씀을 하실 텐데, 자, 이 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계획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성의 대강희 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성의 위원장이 이걸 총괄을 하는데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 양반이 특별 그 보도자료를 내서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요, 비노선 전체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의 대강위원장 광역교통 개선위에 지자체 전문가 머리 맞대 10일 수도권 동북부권 구리 남양주 지역 광역교통 개선 방향 논의. 이게 딱 뭐냐면 이성의 대강위원장이 이걸 총괄 ABC 노선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구리 남양주만 똑 띄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 뭐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구리 남양주 지역은 작년 10월 발표한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에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4개 지구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만큼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그 다음에 쭉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 위원장은 구리 및 남양주 지역에 다수 개발 사업이 집중된 만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지구 단위별로 마련된 광역교통 개선이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 주목국으로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 일조하신 분들이에요.
책임져야 될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개발 사업 현황을 짚어보고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의 수단을 총망라하여 출퇴근 편의 제고, 그리고 나아가 광역교통 이동권 보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동권 보장.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철도역 신설, 연장 등 필요하다면은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관위 위원장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구간이 있고 민자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분들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는 재정구간, 서울구간만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자구간, 즉 여기 구리 남양주간 우리는 잘 모른다. 그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집회 때 민자구간하고 재정구간 분명히 구분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답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대충 버무리면서 간다든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주민들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 내지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발매역 구간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민자구간 공청회 할 때 그때 질의하십시오. 이런 마인드 갖고 오늘 답변을 하시면은 여러분도 오늘 여기서 제대로 못 나갑니다. 제가 장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철도공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했던 환경 영향평가 초안, 보안, 본안 이런 거 전국의 민원 지역 다니면서 이런 공청회 참석해 봤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상했었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까 그 기술단 분들 영화받아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경기도에 연관된 사업으로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다 불러드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폰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분명히 국토부나 이런 부분들은 철도역 여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부기식 발매만 패싱당해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리 좀 높여서 죄송하고요. 계속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답변을 해주시고. 네,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이 지금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현재의 주소를 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사업자 측에서 발매역 정차를 확정할 수 있는 자기도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어떤 답을 좀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소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열차 관련한 그 이후에 듣고자 기다리시는데요. 답변을 좀 그 외에 이에 민자 구간이다, 재정 구간이다가 아닌 발매역 정차에 따르는 그동안의 V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여기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이 두 분들께서는 발매역 정차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뭐하러 왔어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요. 왜 하냐고요?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왜 옵니까? 자, 이거예요. 잠깐만. 주장 관련돼서 제가 철도 공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자구간, 재정구간 구간으로 딱 나눠졌어요. 나누셨어요. 좀 마이크 들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 재정구간을 벗어난 사업 범위에서는 어떤 책임 소재나 부담 원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경기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한테 저도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발매역 정차는 지속적으로 제가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민간 사업 시행자랑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 좀 전달을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애초 그 GTX-B 사업 목적이 뭘까요? 수도권에 이제 교통난의 수업을 해서 이제 거점도 한 30분대 연계라는 그런 지원.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 예타 문서에 보면 동노선을 활용한 중앙선, 경추선 등 일반 열차의 용산역 운행을 통한 중앙선, 용산 망우 이복선 배치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GTX-B 노선에 대한 운영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담당을 하지만 재정 사업 구간의 본 취지는 용산 망원의 이복선 배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복선 사업 취지에 따라서 용산 망원간 용량을 늘려서 포화 구간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추후에 열차 서비스를 늘리려는 게 단초 목적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경춘선 ITX 지금 18회 운행을 지금 EMU 260 이게 지금 32편까지 증편이 돼요.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걸리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GTX-B 노선 개통 이후에 경춘선 공용 선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민자에서 할까요?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할까요? 유지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도 고시문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비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보시면 70페이지 보면 기존선 공용구간 상봉역에서 마성역 선로에 대한 선로 및 역시설 사용료는 연간 50억 원. 그리고 그 기존 노선 용산에서 상봉까지의 사용료는 90억 원. 토탈해서 140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고 모르지만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겠다는데 국가철도공단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납부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선로 사용료로 해서 그리고 성과 요구 수준서 이 문서가 뭐냐면 민자 사업을 고시를 할 때, 사업 고시를 할 때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뿌리는 문서입니다. 이거는 140억을 40년 동안 5,600억을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유지관리서 중에 그 성과 요구 수준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3페이지를 보면 사업 시행자는 재정 구간 및 기존선 공용구간 운행 시 해당 구간의 시설 유지 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철도공단 등의 철도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이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수익은 이제 운영 이제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철도공사 아니 5,600억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받는데 그게 수익이 아니라고 하면 수익이긴 한데 원래 경춘선은 저기 한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증편 됐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년에 140억씩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말할 그러면 5,600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게 사실상 소음 지금 오늘 뭐 환경영향평가니까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부분도 현재 민자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명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국가철도공단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했습니다. 민자 측에 확인했는데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재정사업 구간으로 딱 끊어서 말씀하시죠? 아니 수익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어떤 게 철도 우리 공단의 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선로 사용료라든지 역시설 사용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겠죠. 하지만 수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거기다도 동서고속철도도 이용하기 때문에 증편되기 때문에 수익 발생합니다. 사업성 없는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라서 재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뭐 관여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환경정책기본법에는 5조 사업자의 책무, 7조 오염원 인자 책임원칙, 그 다음에 7조 수익자 부담 원칙. 결론적으로는 차량의 제작이나 어떤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민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노선 그리고 방음벽 그 기간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책임져야 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소음진동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갈매역 정차를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매우 타당한 근거가 되고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견을 저기 뭐야 국토교통부랑 목소리 아까 왜 민자라고 얘기한테 된 것이고 민자는 상관이 없다는 아니 저번에 언급 안 하고 뭐 했어요? 국토부 만나가지고 이번에 왔으면 그 답변을 해야죠. 사실 저는 갈매역 정차도 정차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책무는 중앙선과 경춘선 모두에 해당되고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모든 대책을 당부해야 되는 주체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서로를 빌려서 사용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그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노선에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구리시에 정착을 세워야 하고 또 법률적 근거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갈매역 정착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고려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민자한테 넘기지 말라는 민자한테 민자 측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또 소음권을 쥐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아닙니까? 갈매역만 쓰면 말이 안 되지. 아닙니까? 소음준 등에 대한 부분은 대책은 저희가 이제 마련하는 건 맞지만 사실 갈매역 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의 대책이 갈매역 정차예요. 우리 담당자님 여기 아파트 살아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일단 이거는 건의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건의도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도 아닙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환평을 공청회를 열고 있는 목적이 결국에는 소음진동이 초과가 될 것 같다. 우리 피해 평생 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달라.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 대책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경춘선의 방음벽 1m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하로 가시든지 아니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소음진동관리법 그 별표 11에 따라서 정거장이 설치되면 철도 소음 규제 안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차를 하시겠습니까? 정차라.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기준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만약에 로봇이야. 아니 저분 좀 말리셔야 돼. 저분 저 여자분 말리셔야 된다고. 로봇이요. 저기 지하로 가면 되잖아요. 잠시만요. 지하로 가면 되면 마지막에 이번 달 초에 민자구간의 환경영향평가 그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그 민간 투자사업 측 한평 초안 952페이지를 보시면요. 갈매동 인근 소음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초과됐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된 방음벽 등으로 대부분 그냥 만족한다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그들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가 아닙니까? 국가 사업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중요한 거를 각서 쓰고 가시던가요? 그러면 운영 시에
초과 안 될 자신 있으면 각서수. 저희 다음 저희 동이에요. 저희 동이에요. 당신들 동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화평 민자구간 저희 화평 1200페이지를 보시면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저감 방안에 현재 운행 중인 ITX, EMU 전동차 등에 의하여 소음 환경 기준이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 기관과 별도 협의가 필요함. 관할 기관이 어딜까요? 국가철도공단 아닙니까? 이게 책임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만 해도 국가철도공단부터 우선 쫓아가고 죽을 돈 살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랬는데 소음 진동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로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하면 들어보죠. 지금 소음진동 정차와 연관이 있죠. 소음진동에 대한 조금 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 교육사가 현재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실 또 충분한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소음 문제 관련해서 일단 답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급한 거에 대한 질의만 있었지 답변이 없었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답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아줌마 여자라고 뭐 답변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만. 그래도 되겠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해봐요. 진지하게 국민들을 마음을 읽고 답변하세요. 네. 프로답게 미꾸라지식 그런 빨리 답변 해봐요. 하지 마세요. 여자라고 했어요? 빨리 해봐요. 중에 선생님께 주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오늘은 주신 말씀도 다 듣고 있고, 네, 조금 이제 민자사업 구간에서 나왔던 이제 환경 대책이라는 가속 대책 부분과 이제 저희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구간이 기존선, 경춘선을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설들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시설관리 조차라든가 운영 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혼용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지금 전체 국가철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세무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을 철도공사가 그냥 철도공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로 사용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철도공사 유지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히 다른 돈으로 수익을 받아서 낫겠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전체적인 철도의 산업 구조와 그렇다는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화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 기본 계획 때부터 노선이 잡히고 시설 계획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이 이 시설과 이 구간과 노선이 전체적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환경적인 영향, 도심부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고 그 영향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합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에 관련돼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지상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구간을 전제로 해서 소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는 예측하고 평가하고 소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 저번에 했었잖아요. 어떻게 누가 예측이 틀려서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 그 대책이 뭡니까?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그 대책이 뭔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설이 지상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소음 영향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음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잠깐 아니고요. 그 가정된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있다면 이런 시간을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이래가지고 그 대책으로 일하자 이렇게 말씀해 줘야지. GTX 운영했을 때 초과되면 어떻게 자, 하죠? 지금 그 답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책식으로 하면 이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적하고 왔습니다. 오늘 마치고 여태까지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교수님 아시죠? 저희 2년 전 얼마나 양반처럼 다 순수하게 아니 다음 시설을 우리는 지적하러 왔습니다. 그럼 정말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운영하고 나서 개통 후에 이게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놨다고 끝이 아니고요. 개통 후에 계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합니다. 3년이지 무슨
내년입니까? 평생 할 겁니까? 네, 평생 합니다. 평생 어떻게 할 건데요? 민원을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나가서 민원을 제기하지 할 거는 아닙니까? 스스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건 3년 아닙니까? 됐어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알 것 같아요. 그쪽 분은. 그냥 사업 철회합시다. 네.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시야로 가면. 사업을 차리하고 150만 원 하고 합시다. 개통하고 나서 뭐 모니터링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만 맨날 똑같아. 솔직히 얘기해봐. 시작할 돈 없잖아. 해야지. 시작할 돈 있어? 네. 개통하고 나서 문제점이 모니터링 시작할 한다? 돈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돈이 없잖아. 시작할 돈이 제가 없잖아. 그래, 시범 지금 전에. 주민들 대신해서 한 말씀만 좀 솔직히 드릴게요. 얘기해. 자, 그 소음 대책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사가 들어가거나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근본적으로 소음이 발생 안 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공사하고 계획대로 하고 벽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소음이 발생 안 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철도 공단은 제가 그 2년 전에 우리 교수님 그때도 사회를 보셨었는데 그때는 어디야 3일인가 와서 했었었죠. 내용이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 내용이 똑같아요. 벽 세워가지고 뭐 1m 아니면 1m 20 이렇게 해서 소음을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이 점점점 격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저쪽 여기 그 갈매동사무소 이사하기 전에 저쪽 건너편에서 할 때 너무나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전국 다니면서 공청회 처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저도 그때 뒤에서 참관을 했었었는데 갈매동 주민들 정말 멋있고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야금야금 계획을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거에 최소한 몇 배는 제가 이런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은 이건 감당을 여러분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넌 얌전하다라고 보시거든요. 아마 교수님도 그런 자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할 수준이 없다라는 거.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답변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 그 시청 강당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국가철도공단 제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앵무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공업 박사님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사님이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소음 저감 대책, 영향 예측 맞은 게 몇 퍼센트인지 혹시 보고된 적 있습니까? 정확한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소음 저감 대책 예측이 네. 실제적으로 운행해서 사업 운행했을 때 적중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저희 계십니까?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 예측에 대한 예.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네, 적중률이요. 그 시뮬레이션과 이후에 대한 측정치와의 그 부합성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 제가 뭐 소음 전문가 아닙니다. 네, 환경 전문가 중에 소음에 대한 그 특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논문에 지금 많이 게재를 해놨어요. 제가 직답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사실 지금 연 뒤쪽에 나와 계신 분들이 이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소음 전문가들이 지금 그 용역에 참여하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한번 답을 좀 볼까요? 네. 마이크 넘겨주십시오. 이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측정치와의 상관성, 부합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사 조금 크게. 그 한국 FA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진 대표이사입니다. 그간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음 예측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 소음 예측과 측정을 가지고 이게 정확하다 안 맞다 이런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에서
진행을 할 때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사후평가를 하면서 이게 초과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확인하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단 이제 개인 사업들에서만 이렇게 사후평가를 진행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 주변에 경천북로랑 구리포천 고속도로도 예측이 불가해서 건의위원회가 중재해서 했거든요. 그분들이 위원장님이 건의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하면요, 거의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5% 미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음 예측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절대 안 맞아요. 맞힐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자, 선생님.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을 없애달라는 말씀을 근본 없애는 그 지하화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네, 차라리요. 지하화 요구도 국토부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전달을 했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한데 아까부터 얘기 나오면은 국토부에다 전달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국토부. 네. 국토부 의견은 보내니까 전달,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으면은 뭔가 대응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말씀을 그쪽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전달했더니 국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인할 부분이 좀 있는데 지난번 우리 강단에서 바뀌게 하나도 없냐? 주민 설명할 때 뭘 하나 이것도 어른들 입장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이 상당히 틀렸어요. 해명 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법률적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물어보면 답변을 준비해 오신 거죠.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저기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민 설명회 당시에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오늘 공청회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를 갖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오늘 답변 자료를 다 갖고 오셨어야지 저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해 오신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관련해서 질문. 지난번 의견을 좀 듣고 자, 이 지난 설명회 당시에 많은 여기 지시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여주시죠. 8쪽에 나와 있는 걸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시죠. 주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셔틀 열차 운행분 누락 오해 관련한 부분하고 전동차 길이, 축소 오해, 디스코데크 사용 차량 구성 비율, 그다음에 DTXB 문양 관련된 적용 사항, 관외 입단비, 그다음에 임창초, 별도의 소음 측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시 소음 농역 이제 결과 상의한 점과 관련된 순서를 차례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추가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운행 누락 거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상공 마사간 서클 열차에 대한 부분을 한국철도공사의 문의 결과 25년도부터는 투입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운영 계획이 미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판 단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세부 운영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예측을 실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언제 확정인데 그거를 미리 반영 안 하고 장난하십니까? 일단 설명을 좀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지금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게 운행이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영 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 상식적으로 전철을 사기로 확정이 됐어. 그런데 운행할지 여부는 결정 안 됐다. 이게 답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5년도 사업된 철도 공사의 답변 사항입니다.
25년도 4월달에 납품 예정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열차 운행 계획 아니 납품을 왜 해요? 운행하려고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운행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답이 그게 책임있는 답이에요? 몇 시에 몇 대 차가 투입됐다는 세부 열차 계획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설명도 다 듣고 그게 나와야죠. 그게. 그러면 한경영은 평가를 왜 해? 아니 한평 다 끝난 다음에 적용하시려고요? 지금 단계에서 한평의 의미가 뭔데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적용해서 몇 량을 운행할지 모르면 최대한 운행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답변이라고 가져오셨어요? 아니 그걸 지금 와서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게 답이 되냐고? 저희 여성도 왜 자꾸 여기 반영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한 걸 갖고 와서 얘기해. 아니 국가가 열차를 사는데 운행할지 여부를 모른다? 운행을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으면 최대 운행을 하는 걸로 예측을 해야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와야 뭐 청가시한테 12회라고 확정이 돼 있는데 그걸 반영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 그랬고 아니 오늘 해가지고 왔어야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이랑. 하겠다는 자체잖아요. 아 언론에다 보내고 저분들 다 잘려야 돼. 제대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얘기 좀 하라고. 뭐하는 준비하냐 이렇게 할 바에는. 원희룡 장관이 봐야 돼. 이거 다 잘라야 돼. 두 번째는 전동차 기기 관련된 부분하고 디스코 브레이크 아니 뭐 무시하고 하네?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거야? 제가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뭘 반영을 하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 반영 안 해서 오늘 해가지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반영이 뭐라고? 아니 두 달 동안 뭐 했어요? 두 달 동안. 내가 이걸 누가 무슨 반영이야지.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두 달 아니 동안. 이것도 지난번 자료하고 뭐가 틀려요 지금? 저기요 두 달 동안 뭐 했어요? 설명해봐요. 뭐가 틀린지. 자, 우리는 누락 의혹이 있어서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자 아니라고 해명하십시오. 열차 운행 계획 관련해서 열차가 운영하는 거랑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열차 입력을 하려면 그 시간대 몇 대 가는지 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초안에는 반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의견 주신 내용에 그 내용을 최대한 가능치로 적용을 해서 본안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 얘기 똑같이 하셔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저희 여기 지금 왜 와 있는 거냐고요. 그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두달 동안 모르는 거잖아 당신들.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혈압 올려서? 당신들은 지금 두 달 동안 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또 하는 거야 지금. 장난 아니야? 여기 사람 하나 쓰러지면 당신들 잘못이에요. 추가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주말로 아니 이거 지난번이랑 똑같잖아요. 뭐를 설명을 할 건데. 아니 됐다고요. 뭘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또 고쳐서 오는데 똑같이 얘기해. 전동차 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기기 오류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관련된 부분은 소음지도 작성 방법에 그 원래 영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시 검증. 잠깐만요. 기입 오류가 됐다면 결과도 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시결과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변경시 검증된 결과의 자료를 활용해서 예측한다고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 초안 때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운행 열차 중에 그 54%를 저희가 적용하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현대 로템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GTX B 노선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100%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 받은 겁니까? 검증 받은 거냐고. 로템 공문입니다. 아니 공문 말고 검증 받았냐고요. 검증이 아니라 제작사에서 100%다 투입한 저는 건데. 열차를 내일부터 만들 건데 100%로 구성해 오겠습니다. 네. 네, 그게 검증된 겁니까? 제작사가 그렇게 제작을 아니 저는 내일부터 제작사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드는 열차를 100% 구성료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하신 것은 100%로 검증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략 100%로 제작사에서 지금 100%로 확인을 한다고 제작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검증된 결과가 맞냐고요. 검증 결과라고 하시는 게 어떤 검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구자로 검증 결과.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자료 사업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연구자료 사업으로는 54%가 지금 최소 기준이었고요. 54% 아니 GTS 열차 54% 갖고 오십시오. 연구자료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GTS-B 지금 신설로 되는 열차를 제작 중에 있는데 GTS-B 54%라는 GTS-B가 54%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검증된 결과. 선생님. 아니 일단은 뭐 디스크 브레이크 있다고 치고 얘기해봐요, 그럼요. 자, 두 분 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계속 저 뒤에 계신 하얀 옷 입으시고 나고 계속 지금 계속 하신 두 분 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그 대표로 계속 지금 하나하나 설명 과정 중에 계속해서 지금 목이 아픕니다. 들어오세요. 네, 그 나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중재를 할 테니까. 아 저는 얼굴 보기 싫어서요. 저는요. 네. 아니 제가 보고 싶어요. 네, 아니 저는 얼굴 보기 싫어요. 자, 이제 우리도 저희가 출석하려고 했으면 열차기지 81m에 디스크 브레이크 100%를 좀 적용을 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이제 기보기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 관련된 부분은 저희 문화자료 중에 최소가 54%를 적용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TS-B 열차 양 관련해서 저희가 GTS-B 서평 청원의 재정사업 구간은 기본적으로 최종 확장된 운영 계획이 지금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상으로 나와 있던 열차 재원과 열차 운행 계획을 가지고 합평 초안을 작성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자 사업 구간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초안 때는 저희 6량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후로 만약에 6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저희 본안 때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좀 열차 운행 계획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같이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리 6단계 관련해서 소음 측정 관련된 방식에서 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지점은 6단지 609동하고 여기 이제 마들타워라고 하는 이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방음벽 사이에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거지 방음벽 뒤 1층에서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좀 실시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서 하면 안 돼. 추가로는 그래서 철도 소음 관련된 부분에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606동 1층, 5층, 10층, 15층을 저희가 10월 17일, 18일, 20일 사이에 저희가 조사를 좀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17일하고 18일은 뭐 장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상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게 저희가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 못했던 상황이고 20날 다행히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지금 이 데이터로 저희가 지금 표현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 자체는 주민대표분하고 여기 계시지만 주민대표분하고 동대표분하고 참석하에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리시 별도 용도 지점도 606동의 1층, 5층, 10층, 15층을 조사를 했던 상황하고 동일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좀 실시도록 했습니다.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소음 지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대편은 왜 안 하시죠? 역세권 개발 안 합니까? 역세권 개발 부지는 지상국에서 저희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해야죠? 왜 안 하시죠? 거기는 사는 건 아닙니까? 향후에 지금 3년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거기 지점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철도 소음은 대표 지점을 설정하고 뭐 상황 때문에 두 번이 안 됐다는데 뭐 비 오는 날은 사람 안 살고 뭐 날씨 기준이 안 살고 뭐 시민들은 비 오는 날은 어디 다 다른 데 갑니까? 왜 조건을 그렇게 다 본인들 최대 충족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 소음 측정을 하시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7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17일날 조사를 진행하다가 사유가 뭔가요? 사유가 뭔가요? 기계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가 나간가 보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이게 답이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뭔가요? 저는 주식회사 한국소음진동의 홍인수 실장입니다. 일단 제가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 17일날 저희가 장비 배터리를 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 소음계가 꺼져가지고 10층, 15층은 저희가 측정을 못했고요. 측정값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절대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저장이 안 돼가지고 18일날은 저희가 비가 오면 장비가 비를 맞으면 이게 꺼져버려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은 주민 안 삽니까? 비 오는 날 측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장비는 비 맞으면 안 되고 우리는 비 맞으면 왜 본인들의 항상 최적 조건에서만 측정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표 지점입니까? 거의 저희가 대표 지점입니까? 저희 측정 지점은 저희 주민 대표님하고 협의해서 측정. 반대쪽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대쪽은 지금 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단계라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쪽 소음 대책은 없겠네요. 어떤 소음가 있어요? 가지 역세권 지구가 들어서면 그쪽에 대한 소음 대책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지금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점을 잡지 않아요. 아니 대표 지점 주민되는 선정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인창초등학교랑 갈매 옆에 역세권. 네, 인창초등학교는 저희가 측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갈매 역세권은 왜 안 해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저희가 남자분이 측정 지점 부분은 분명히 저희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답변하시는 분이요. 네네네. 제가 의견을 하나 좀 드려야겠는데요. 네. 진짜로 이번에 환경 초안 보면서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네. 그 갈매 역세권이 지금 뭐 철거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적정치 않아서 뺀 겁니까? 거기 지금 분양 시작된 거 아세요? 모르나 근데 특별 공급하고 이제 일반 공급이 이번에 있거든요. 갈매 역세권 A4의 그 특별 공급 지역이 경쟁률이 9.8대 1이었고요. 네. 일반 공급 지역이 5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네. 앞으로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와서 거기서 살건 상업 활동을 하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 눈에 철거 지역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는 내가 안 했다? 여러분들 뭐 갈매동 주민들이 수준이 그 정도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거기에 그 역세권에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예측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중간에 이게 공사가 다 완공이 돼서 지나다닐 때 그때 또 한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게 맞겠어요? 아까 주민분이 그런 질문을 했었었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답변 다 만들어 오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답변 다 만들어 왔다라고. 근데 지금 답변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민들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잖아요.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저기 단적인 예로 A5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 지점 6단지 맞은편입니다. 몇 층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한평은 누가 자료가 7층 맞습니까? 7층 맞습니까? 7층 맞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7층으로 계획했다가 도시된 건 15층이에요. 15층이면 철도 바로 그 포인트 접으시겠어요? 그쪽도 갈매동이에요. 새로 짓는데도 그 주민들이 더 무서워요. 이지역입니다. 우리는 천사야 우리는. 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하고 애초에 네. 7층으로 고시했다가 네. 15층으로 변경 고시했어요. 네. 그런 정도의 문헌은 들고 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예측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잘리겠다. 시라는 게 현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소음치가 현상치라니! 묻겠습니다. 몇 층 이상이 가장 소음이 심합니까? 중간층 어디서 큰 걸로 알고 있어요. 10층 이상, 15층 이하. 네네. 거기서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또 저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왜 공간이 거기 지금 다 단층으로 되어 있고. 아니 단층으로 해봤어요. 그럼 단층으로도 안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 태워서 안 했잖아요. 포크레인 있잖아, 포크레인. 거기는 사람 안 살아요? 단층이라도 해야지. 아니, 할래면 왜 못해? 단층을 하고 왔어요. 했어요? 아니 왜 방법이 없습니까? 크레인 올리면 안 됩니까? 포크레인! 크레인 올려서 소음 측정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실내에서 측정하는 건데 근데 가장 신뢰가 안 되는 거는 지금 15층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거기는 갈매지구보다 더 취약한 단지고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이웃이 살 것입니다. 왜 거기는 고려 안 하십니까? 왜 그리고 맑은 날 최적의 조건에서만 소음 측정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본인들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만 지금 측정하셨잖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짜맞춥니다. 다음에 대설권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뭐 답변하실 거나 나오셨어요? 짧게 한번 답변하시고요. 진짜 멍청한. 갈매 대설권은 저희가 별도로 예측은 했고요. 실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좀 실시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죄송한데 뭐 제가 사례는 아닌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답변이 이거보다 더 못했었고 뭐 오늘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뭐 준비된 답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흡했던 부분을 답변을 하겠다라고 온 거고 저도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온 거고 여기 오신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게 믿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고 임기응변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여기서 공청회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청회 한 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우리 주민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공청회 다시 합시다.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예. 다시 저희도 진짜 그 속상하고 한데요. 다시 하는 것도 대찬성인데요. 날짜를 지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못된 거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고요. 다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 지금 그 추가로 또 발견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추가로 해서 질서 다 넣고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준비해 오실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공청회 다시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불만만 쌓이고 불신만 쌓이게 되지. 소비를 다시 해주세요. 저거 못 믿겠어요. 설명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주민 대표님들께서 제안하신 거에 항의하시고 여기 그냥 아니 일어나서 가시면 되는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 공청회가 의미가 없는 게 저는 민자 구간에서 열차를 구입하고 민자 구간이 편성을 합니다. 제한하고요. 애초에 GTX 사업에 92의 그 횟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자에서 현재 8량으로 아까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 8량으로 128회 30% 늘어난 운행 횟수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위한 거고요. 사업자들이 그만한 운행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수익이 됐다라고 하고요. 들으세요! 뭐 하는 거야, 그 태도가 진짜. 뭐 여자분 진짜 준비가 안 됐어. 기본적으로 횟수 자체가 92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량 이미 제시했습니다.
횟수도 틀리고 열차 재원도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류 인정하셨죠? 다시 해서 저는 오늘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결과 없네요. 맞습니까? 네? 아니 생각을 포기하고 아니, 그걸 이 지금 상태에서 뭐 하는 어떻게 거예요 뭐? 자, 답변을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한 답변이 준비된 이거를 인정 못하겠다 했으나 지금 답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진행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분이 끝내자. 지금 이렇게 아니 이번에 어차피 지금 만족할 결과물이 없어요. 다 부정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더 답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진행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끝내자는 게 아니고 공청회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무사합니다. 분들도 다시 하자. 어차피 공청회는 법적으로 2번 진행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아니 기본적인 뼈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92가 아니고 128입니다. 그럼 128에 적용해서 한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오류라고 했던 부분을 인정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점이며 그다음에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다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창동 했습니까? 인창동을 했습니까? 측정? 거기 설명을 못 들었어요. 듣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조사는 했고요. 저희가 인창동에 지금 초등학교에 이제 그 감소 제보를 받았어요. 교산의 소음 주간에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교산의 소음 측정 결과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희 사부지 인창초 내부 지정하고 그다음에 부지 경계 쪽, 그다음에 철도원의 별도의 이제 주거지역 3층에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좀 추가로 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철도 소음 기준은 좀 만족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조사 사진이고요. 지금 1층 내부 3층 내부 외부 그다음에 부지 경계 그다음에 3층 이제 그 건물에서 저희가 소음 측정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소음 측정 결과를 반영해서 소음 모델링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 결과 저희가 해본 결과 본선 기준에서는 야간 측정치가 55.9에서 이제 63.6이 나왔는데 예측 결과는 57에서 62.2가 나와서 플러스 3dB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중앙선 연결선도 마찬가지로 주간 측정 결과 54.5에서 61.3, 주간 예측 결과는 51.9에서 64.2dB가 나와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3dB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돼서 적정하게 모델링 수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어디예요? 인창동 어디에요? 지점 찍어보세요. 아까 못 봐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아, 조사 지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어디죠? 명칭 뭐예요? 거기가 그 빌라 3층 옥상에서 지금 왜 거기서 찍죠? 정원 시설이 그 지금 지점으로 찍혀 있는 게 동산 아트빌입니다. 아트빌에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층에서요? 왜 방음역 뒤에서요? 왜 방음역 뒤에서요? 조사 지점상으로. 아 장난하십니까? 왜 다 방음벽 뒤쪽에서 지금 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지점 찍어드렸습니다. 동산 아트길이라고. 사진에도 방벽 뒤에네요 지금. 방음벽 뒤쪽이 아니고요. 이딴 식으로 측정해서 뭐가 데이터가 나옵니까? 아주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건 완전히 일단은 이걸 아무리 해도 지금 횟수 자체가 오릅니다. 열차의 횟수 자체가 오릅니다. 저희 단위에서는 지금 기본계획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희 초안서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민자사업과는 사업 제한을 하는 상황에서 열차 운행 횟수나 열차 대수, 그 양 자체 제한 자체가 좀 틀립니다. 협의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아니 민자 사업자랑 협의하셨어요? 협의가 근데 지금 진행 기획 계획은 엄연히 민자 사업자의 권한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자랑 지금 그 국토부랑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아니 현재 지금 민자사업 구간은 현재 운영 계획 그렇다고 하면 민자가 거짓 데이터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자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열차 대수로 자기들은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고 본인들이 싶은 맞다고 하면 민자가 잘못된 데이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민자가 고시일이 아니고요. 지금 열차운행 계획은 민자사업 시행자와 국토부 간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운행 대수를 확정이 돼야 그걸 반영을 하는 거지. 지금 기본 계획은 92회로. 그러면 92회로 받았다가 나중에 128회 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아니 그 반영 검토 결과를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본안이면 주민 의견 듣습니까? 이렇게 공청회하고 설명회 할 겁니까? 지금 그럴 때도 아니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진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협상이 협상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본안이 92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나이 먹은 사람 이 얘기 듣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얘기해봐야 책임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어. 또 이 사람들하고 이 얘기해봐야 위에서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내려가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 사람 데리고 뭐 무슨 얘기를 해. 하게 되면은 그냥 A, B, C, D 다 끼 맞춰가지고 이 얘기하는 설명해주는 이 얘기밖에 없는데 이건 다 자체라 그러면은 이거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잘 들으세요. 이거 이 얘기 봐요. 목소리 제대로가지고 소리 제대로가지고 보여놓고 내가 볼 때는 알고 있다는 다시 공청회 열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결정을 책임 있는 누구 나오든 누구 나오든 내가 얘기해야 되지. 다른 얘기는 없다. 오늘 아무리 목소리 지르고 소리 질러야 여기서 답변 나오는 거는 똑같은 답변밖에 없어. 뭐하는 게 지금 뭐 시간 뺏기지. 자, 우리 시간 구성해 주세요. 우리 시간 구성해 주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네, 감회동 자치회장 박승원입니다. 저희 현안 사항이 지금 너무나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청회를 제가 다시 의논 드려가지고요. 다시 열기로 하겠습니다. 주민들 아니 저희가 결정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자체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자, 저희 VC에서도 나왔으니까 VC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사자분 아니 지금 이전 전하고 좀 2년 후하고 좀 이렇게 확 달라진 그게 이 책임이 아니 들어보면은 달라진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제자가 좀 저희 주민들이 화내고 이렇게 목소리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아니 저 너무 화나는 게 지금 저분들은 저기서 돈을 받으시죠. 오늘 일하시는 거 돈 받으시죠. 일단 나오시죠. 저희들은 다 생업 포기하고 전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왜 저희 소중한 시간들하고 그거를 이따위로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맞는 말씀이네 그거는. 당신들 여기서 일하는 거 공청회하고 진행하는 거 돈 받잖아요. 일단 받잖아요. 우리 주민들 다 생업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 그래서 똑바로 된 답변 갖고 나와갖고 대답하신다고 그래놓고서 똑같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주민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나 진짜. 요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오늘 들어보면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청회는 없던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뭘 다른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래 경찰들 책임자 되는 일도 국토부로 나와서 하기로 하지 얘기해도 다 소용없어. 우리 시청에서 나오신 과장님 그게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화목과장은 저희 통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실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원에 보면 989쪽에 보면요. 철도 교량 고속철도 운행에 관한 진동 발생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음만 필요한 특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동 배관도 상당히
불편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 부분만 있지만 갈매 역세권 공동주택 이런 조성이 시장 분석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새로운 저감 방안이 수립되는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983쪽과 984쪽에 보면은 아까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시간 소음을 고려해서 소음 대책이 좀 미흡하다. 왜 그러냐면은 자료에 보면 57.1dB에서 59.8dB로 계속 기준치 60dB 이내이지만 실제적으로 도주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90dB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상단에 요즘 보면 그 방음벽 상단에 상단 저감장 이런 어떤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갈매 역세권 공동주택 통도 1층 평가시에 그 전층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고층에서도 이제 소음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갈매 역세권 A-4블로 그런 우리 사업 케이스를 보면은 7층까지만 되어 있지만은 유형 사업 계획 보면 우리 협의 사항을 보면은 13층에서 28층까지 사업 추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런 어떤 소음이나 시민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또 그런 부분도 강조돼야 되고요. 또 다음 부분은 그 공사 후에 향후의 문제겠지만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초과 시에 개선 이행 시기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게 준공된 후에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활동공단하고 민간 사업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해줄 것이냐. 아까 시민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향후에 3년간 이걸 특정 향후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보수의 이거는 984쪽에 언급된 부분입니다. 거기서 더 그런 부분에 좀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향후의 문제지만 GTX B노선 완공에 따른 이용자 교통량이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철도의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그 도로를 그 GTX B노선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들이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980쪽에 보안을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자에 보시면은 993쪽에서 1011쪽에 언급된 사항인데요. GTX B노선 관련해서 철도 방음벽 경관을 좀 고려해야 된다. 여기는 분리관리 역세권 공동주택은 신도시입니다. 근데 신도시인데 지금 그 방음벽이 그냥 단순하게 백혈령 부인도 말씀하셨지만 1m, 2m 이렇게 단순한 모델로 하는 것보다는 그 신도시고 그래서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관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초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목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거죠. 이유에 대한 그 즉답을 좀 해줄 수 있는 그 즉답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이후에 좀 답변을. 즉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교량 운행 부분 저희 진도에 유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토공 구간이나
그리고 터널 구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교량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널 구간이나 토공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부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진도까지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 그리고 기준치가 근접하고 있는 그런 소음 저감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부분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진짜 그 주변에 계시는 그 정원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우선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 환경영향 평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환경 기준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환경 기준이 초과한다 그러면 그거를 또 대책을 마련해서 또 환경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환경 영향이 없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 그 A-4블럭 그리고 13층, 28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민간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환경 영향이 없도록 그 부분과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 관련해서는 저기 공대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고 나서 시공 후에 그리고 시공 중 그리고 개통 후에 운영 3년간의 사후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소음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만약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도로에 관할에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지금 도로와 철도 소음이 복합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로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소음 측정도 그렇고 현재 측정한 결과 도로 소음도 상당히 좀 높은 실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기준치가 초과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측정하면 나오기는 하니까 기여도를 분석을 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불편함이 있잖아요. 벽 세우는 거 뭐예요 그게? 잠깐만 이야기해 주면 해도 되겠습니까? 저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신동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 우리 시의회 입장을 대표해서 김용현 의원께서 조목조목 우리 관련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사업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 부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도공단에서는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구간을 모두 책임지시는 분은 오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민자사업 구간이고 재정사업 구간이고를 관계없이 피해보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그 세부 사업이 확정된 것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각 그 조건을 놓아서 구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날 김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GTX 비노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을 구리시의회 의원들, 여야 의원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답변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150억 시기나 재정구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는 정말 백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대립도가 매우 취약한 구리시에서 150억을 재정사업 구간에 투입하고도 열차가 정체되지 못하니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을 다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다시 실시할 것을 구리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구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민자
재정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요청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요청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GTX B 노선에 대한 이 재정 구간의 마지막 그 시작이 용산에서 지금 구리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멈춰지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올스톱이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어차피 봉사 못합니다. 나이 봉사 못하는 거는 이후에 당연히 여기서 우리 노부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시에서도 당연히 봉사 못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주제를 하면서 민자하고 지금 새로운 제안을 주셨어요. 민자하고 한꺼번에 해라. 아니면 민자 공청회 후에 재정 구간 또 해라. 적어도 민자 구간, 재정 구간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자가 나와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일단 제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답변을 좀 듣죠. 답변을 또 그러니까 민자 구간, 재정 구간에 대해서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철도공단의 책임자가 공청회에 나와 주십시오라는 이 청도 거부한다면 저희는 공청회든 모든 이후 일정에 대해서 함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니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아니 빨리 하시라니까 왜 안 해요? 아니 오늘 분명히 철도공단 분이 나오셨는데 민자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갈매동 주민들은 민자 구간, 재정 구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피해보는 게 아니었습니까? 한꺼번에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 구간, 재정 구간에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나오지 않는 공청회가 무슨 책임성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뭐하러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냐고요? 공청회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잖아요. 답변 건너뛴 게 건너뛰기 제가 봤을 때 6칸은 넘어요. 선생님. 예, 저 이거 서 있겠습니다. 저 이거 보십시오. 아 답변부터 하세요 그러면. 답변 안 한 지 벌써 몇 개인데. 하기 전에 공청회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주제자로서 예, 한번 해요. 예, 공청회는 여기서 승인과 허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환경 영향평가 소환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그러면 환경 영향평가 외에도 주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의무, 그러니까 소위 알 권리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미 설명회 때 1차 제시를 했죠. 아니 못 들었어요. 근데 저희. 그다음에 또 주민 대표로 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는데 답변 과정 중에서 우리 갈매동 주민 포함한 우리 시민의 답변이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도 나오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제안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 이 환경 영향평가 주민공청회의 취지와 법적인 내용은 이 공청회가 통해서 이 공청회 다음 과정에 환경 영향평가 본안 작성 시에 이들을 전부 넣게 돼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사업 주체 측에서 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흡족한 답변이 못 되실 거라고 저도 함께 지금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주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 측과 사업자 측을 이 전반적인 공청회의 일정을 저는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로운 제안과 또 대표님으로 나오신 6분에 대한 제안을 들으면서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한 지금 답변에 대한 기회를 어찌 보면은
조금씩 놓친 것도 있고 너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지금 이후에 지금 들을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돼 있는데도 충분한 그 기회를 못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준비된 답변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아니 공청회에 다시 열자는 그 책임자 그거는 제 있는 논의중이에요. 분하고 그 답변을 해달라니까요. 그 답변을 왜 안 하냐고. 아 이거부터 먼저 하셔. 그거부터 답변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데.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예? 그거를 그래, 말씀하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답변하셔야죠.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청회를 왜 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재정 사업하고 민자 사업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다음에 이제 참석하기로 원하셨는데 다음 민자 사업 주민설명회가 11월 24일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이건 재정 사업 총괄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공청회 이제 끝나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다음 그 주민설명회 때 참석 부분에 대해서 참석 안 하면 무산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일단 국토교통부에 제가 이거 정확하게 오늘 내용들을 다 전달하고 본인을 저희 주민들 의견은 책임 있는 민자사업구간과 재정사업구간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오지 않으면 그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귀가 잘못 들린 것 같은데 주민 설명에 참여시킨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아니요, 공청회를 공청회랑 민자 주민 설명회는 별개죠. 그게 아니고 공청회 다시 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청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려고. 주민 설명회 일단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자사업자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의사항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실제 실시협약을 맺을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 화평 실시협약 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시협약 후 지금 흔히 말해서 예측을 하면서 기본 설계 데이터만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의 신분으로 영향평가를 받고 있어서 불명확하시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차 횟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재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실제로 계약자가 되는 순간, 그때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거 재평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평가 하신 다음에 2차 공청회는 그 이후에 저희한테 확실한 예측치와 대책을 수반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대답하시겠어요? 또한 그 소음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책임지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자가 나오셔가지고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제 민자 사업 시행자와 우선협상 대상자와 국토교통부의 이제 협상의 지금 진행 상을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열차 운행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정되는 부분이 시점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우리 이제 그 방안에 아니죠. 정리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협약이잖아요. 그분들도 협약이잖아요. 협약서가 체결되는 순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재정관도 확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본안
왜 우리는 본안을 못 믿냐면 본안에는 주민의 의견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본안이 만들어진 거는 이미 주민들 의견이 다 반영된 걸로 치부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주민 의견을 또 제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초안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안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그 시행하는 측 입장에서는 환경 초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겠죠. 그래야 본안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여러분들 의견을 어쩌고저쩌고 본안에 담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오늘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제안을 아까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청회를 다시 실시하실 저기요, 얘기 들으세요. 얘기 들으세요. 얘기 권한자시잖아요. 얘기 들으세요. 지금 공청회 다시 실시하실 건가요? 결정할 권한 있으세요? 얘기를 안 들어. 없습니다. 그 권한도 부여 안 받고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어디 주장 가서 일러야겠다. 아니 그 100번 양보해서 인자 구간은 우리가 뭐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재정 구간만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쳐요. 아니 이번 공청회 재정 모든 구간에 답변을 다 대해서 한다며요. 공청회가 미흡했으니 한번 다시 합시다. 재정 구간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시는 구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도 못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왔어요. 오늘 저희가 지난 설명회 때 주셨던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많은 자료 설명할 부분을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지금 여러분께서 다소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을 다소 많이 표출을 해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다 들어봐 주시면 예, 주세요. 예, 드려줄게요. 바보세 아니. 들어보세요. 저희도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사실. 아니 그 저기 들어보는 거는 제가 충분히 다 들어볼게요. 그 바쁘신 분들은 뭐 가실 수도 있고 들어보는 사람 들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 다 인정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공청회를 다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론통장 넘기려고 그래. 자기네 국내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마지막 본질을 지금 나온 얘기의 본질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공청회 다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대답하세요. 저는 여기 오늘 밤 12시까지 남아서 준비해온 답변 다 듣고 갈게요. 그 정도 시간 맞으니까. 그 정도 열정을 갖고 왔으니까 일단은 공청회에 대해서 더 다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깔끔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얘기하세요 이제. 아니 조용할게요. 공청회 안 하면 우리 이거 다 엎어버릴 거예요. 조용할게요. 우리 방해할 예. 거니까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담당자랑 잠깐 통화해주세요. 시작드릴게요. 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저 담당자랑 통화해주시라고. 네, 그런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신고하시죠. 야, 5분 후에 다시. 네.